안녕하십니까. K스타 인증제 교육을 담당한 교육혁신처 교육성과관리센터 행정팀 황예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입학을 하시고 나서 K스타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K스타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스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교의 인재상은 빛을 전하는 페이스 인재라는 인재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F는 도전적 개척 정신을 의미하고 A는 윤리적 봉사 정신, C는 국제적 문화 감각, E는 창의적 전문성을 의미합니다. FACE 이렇게 네 가지 영역에 대한 인재를 말하는데요. K스타는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STAR 이렇게 스타라는 네 가지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입생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단계는 바로 R단계인데요. 가장 밑에 있는 단계입니다. R단계는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재학생들 중에서 이제 재학 중에서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STA에 대해서 단계별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A단계는 R단계인 리저브 단계 이상인 1,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학년들도 A단계에 도전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단계는 장학금 20만 원이라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T단계는 리저브 이상 단계를 넘고 또 이제 T단계를 통과하려면 3, 4학년 재학생이어야 하는데요. 8학기 이상 재학생은 제외됩니다. 장학금은 최대 50만 원인데요. 50만 원인데 만약에 A단계를 받고 난 후에 T단계를 받게 될 경우에는 50만 원에서 20만 원 제외한 30만 원의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S단계입니다. S단계는 R단계를 통과한 모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역별로 FACE 영역별로 장학금 최대 200만 원이 주어지는데요. FACE 영역 중에서 2개 영역까지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리더십 프로그램과 대내외 수상 추천, 취업 우선 추천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만약에 S단계를 통과하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수여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인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K스타 인증서 및 장학금 수여식에는 A단계, T단계, S단계가 모두 함께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FAC 영역 중에서 F 영역의 점수가 도달을 했다면 이렇게 스토리 플러스에서 도달이라고 뜨게 되는데요. 그럼 S단계 인증을 받으면 인증이라고도 뜨게 됩니다. 대학생활과 진로설계 수업이라는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 이 수업에서 K스타 인증제 교육 강사로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K스타 인증제 관련해서 멘토링이나 컨설팅 등의 활동을 다양하게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통과해야 할 R단계의 기본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단계는 첫 번째로 교수님 상담을 받고요. 두 번째로 학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교수님 상담은 에드워드 시스템에서 교수님 상담을 신청해서 하면 되는 걸 알고 있을 텐데요. 학업 계획서와 자기소개서는 어디서 작성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교수님 상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드워드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상담 신청을 누르시고 상담 실시 그리고 교수님 승인을 받고 그러면 컴퍼스 K 점수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컴퍼스 K는 우리 학교에 있는 마일리지 제도인데요. 여러분들이 컴퍼스 K 점수를 열심히 쌓으면 A단계, T단계, 그리고 S단계까지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학사 행정에 들어가셔서 상담 신청, 통합 상담 신청에 들어가신 다음 교직원 상담을 클릭하시고 교수님 이 성함을 작성하셔서 그 상담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먼저 가장 막막해하는 부분일 텐데요. 상담하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담을 하면서 수업에서의 힘든 점이라든지 앞으로의 진로 혹은 대학원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라면 대학원 진학에 대해서 혹은 교우 관계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조언을 구하고 싶을 때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도 좋습니다. 꼭 대면으로만 상담해야 하냐는 질문도 있는데요. 교수님과 협의해서 비대면으로도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 승인 절차를 꼭 밟아야만 컨버스 K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담 승인 절차를 반드시 밟아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상담이 꼭 필요하냐는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요. 대학 생활에 대해서 갈피를 잡고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해 주시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수업을 진행해 주시는 대학생활과 진로 설계 수업을 담당하시는 교수님께서도 다양한 진로에 대한 가이드를 많이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교수님께 먼저 부담 갖지 마시고 상담 신청을 하셔서 상담을 받아보면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학업계획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원 진학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학업계획서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적는 것이 좋을까요? 학업계획서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언급을 수차례 했던 개명 스튜던트 포털 스토리 플러스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마이 포트폴리오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마이 포트폴리오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학업 진로 계획서를 클릭해 주세요. 학업 진로 계획서를 클릭하시면 첫 번째로 학업 진로 계획서가 나오고 두 번째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리고 졸업 유예를 할 거나 아니면 약학대학생들의 경우에는 6학년까지 등등으로 이렇게 늘려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진학 동기, 그리고 졸업 후 진로, 대학 재학 중 학업 성취 목표 이렇게 세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진학 동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왜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좋습니다. 이것은 저의 학업 계획서를 예시로 가져왔는데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계명대학교 학생으로서 학업 계획서를 열심히 작성하고 S단계 인증까지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더 많은 도움이 되고자 교육성과관리센터에 입사하여 여러분들께 진학 동기뿐만 아니라 사업 계획서 전반적인 모습과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는데요. 진학 동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처음에 꿈과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하면서 어떤 학문에 관심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나열을 하면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진로는 향후 내가 이 전공을 공부하고 난 후에 앞으로의 비전을 어떻게 꿈꾸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좋습니다. 저는 졸업 후에 진로를 정말 구체적이지 못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꿈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기재해 보았습니다. 저의 경험과 함께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작성을 하고 관심 있는 직무에 대해서도 작성을 했습니다. 대학 재학 중에 학업 성취 목표는 내가 연구하고 싶은 분야 혹은 내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과목이나 기술적인 부분 등을 기재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학년 2학기부터 복수 전공으로 공부를 했던 것을 시작으로 잘 마무리하겠다는 학업 성취 목표를 잘 작성하였고 또 회사 생활이나 대외 활동 등의 사회 경험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그 다음으로는 부전공으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지 또 대외 활동 경험을 어떻게 살리고 싶은지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서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잘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후에는 학년별로 학업 계획서를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많은 학생들이 놓치고 있는데요. 1학년인 여러분들께서는 필수인 듯 필수 아닌 필수 같은 공간으로서 기록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학년부터 이 항목들을 작성을 꾸준히 해놓으셔야 S단계 도전하실 때 정말 유리합니다. S단계에 도전하실 때 이게 학년별로 기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가 이게 심사 요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1학년부터 차근차근 기록을 하고 결과 성찰 및 계획 수정 등에 대해서도 잘 작성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업 계획서가 언제 필요한 거냐고 많이들 물으시는데요. 언제나 필요합니다. 대학원 입시에서도 필요하고요. 취업 시에서 기업 서류를 작성할 때도 필요합니다. 대외활동 서류를 제출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K서클, 스칼라 등의 연구 계획서를 작성할 때도 필요합니다. K서클이나 스칼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에서 동아리처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여러분들이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소개서는 도대체 왜 적으라고 하는 걸까요? 바로 도움되니까 말을 하는 거겠죠? 대외활동 지원할 때 필요하고요. 교내 서포터즈를 지원할 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모전을 제출할 때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 아까 작성했던 학업계획서 밑에 보면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작성되는 칸이 있는데요. 자기소개서를 열어서 신규로 작성을 누르신 다음에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건 성격의 장단점, 그리고 성공과 실패 경험 등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항목을 수정하셔도 좋습니다. 지원 동기, 입사 후 경력 개발 계획 등이 있습니다. 문항은 모두 수정 가능합니다. 1학년의 경우에는 지원하는 게 없어서 지원 후에 지원 동기라든지 아니면 입사 후 경력 개발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모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문항은 성격의 장단점, 그리고 나를 표현하는 해시태그, 혹은 역량 개발 과정, 성공과 실패 경험, 아니면 향후 진로 계획 등에 대해서 작성을 해보시면 어떨까 추천을 드려봅니다. 온라인 자기소개서는 신규 작성을 이렇게 누르시면 새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각종 대외활동이나 취업 서류 등에 제출을 할 때마다 이 스토리 플러스라는 플랫폼을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자기소개서를 만들어서 이제 나만의 자기소개서 템플릿을 만들어 보는 거죠. 교수님 상담, 그리고 학업계획서,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모두 마치면 세 가지를 모두 준비하면 R단계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날 R단계를 통과하고 나면 제가 컴퍼스 K 점수에서 FACE 점수로 이관하는 작업을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가량 하고 있거든요. 제가 담당자이기 때문에 저에게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R단계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전산 처리를 해놓으면 그날 이길 다음날 새벽 1시에 이제 스토리 플러스에서 적용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오전에 확인을 해보시면 내가 R단계 인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R단계 통과가 안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580-6771번으로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잘 확인해서 전산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A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단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성적 점수를 제외한 컴퍼스 K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체능 계열의 경우에는 50점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이거는 정말 기준일 뿐이고요. 평균적으로 점수는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컴퍼스 K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바로 봉사활동, 자격증, 대외활동, 창업 등 나의 모든 활동을 마일리지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컴퍼스 K 점수를 차곡차곡 쌓으면 나의 역량을 마일리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학생 때 점수를 열심히 쌓았던 결과인데요. 저는 컴퍼스 K 총점이 965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학과에서 1등은 아니었는데요. 학과에서 1등까지 되려면 1000점이 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학과에서 1등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면 좋겠죠? 이렇게 컴퍼스 K 배점 기준표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FACE 점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배점 기준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에드워드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컴퍼스 K라는 메뉴를 들어가신 다음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배점 기준표를 확인하고 나의 강점을 살려서 점수를 쌓아놓으면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평균 점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단계 인증을 하려면 컴퍼스 K 점수가 보통 1학년의 경우에는 한도 총점이 이제 성적을 제외한 평균이 155.1점 정도로 됩니다. 그리고 2학년의 경우에는 143.3점 정도 됩니다. 생각해보시면 아까 기준이 80점 혹은 예체능의 경우에는 50점이라고 했는데요. 그것보다 월등히 높죠. 약 2배가량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정도는 넘어가야 이제 A단계를 내가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한 A단계 선발을 위해서는 최소 평균 점수는 넘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이 평균 점수는 매년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비슷한 편이니까요. 이 점수를 넘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과별 컴퍼스 K 점수와 등수는 어떻게 확인하냐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스토리 플러스에 들어가셔서 마이 포트폴리오 옆에 있는 역량 관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마이 컴퍼스 K를 들어가셔서 나의 순위를 들어가면 학과 내 순위, 학년 순위, 그리고 전체 순위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퍼스 K 점수는 어떻게 등록하냐면요. 에드워드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학사 행정을 클릭합니다. 밑에 보면 컴퍼스 K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인 컴퍼스 K 실적 입력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항목을 선택을 합니다. 아까 배점 기준표를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이제 내가 자격증을 입력하고 싶으면 평가 요소에 자격증을 입력하고 추가를 누르고요. 그리고 여기에 등급을 입력하고 나의 점수 등을 입력해서 저장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등록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컴퍼스 K 점수 등록 후에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단과대학 행정팀이나 아니면 바워 구간 2층에 있는 6300 학생통합 컨택 코너에 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라는 스티브 잡스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이 되어서 지금 만약 막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토익을 해야 할지 아니면은 커머를 따야 할지 교내 프로그램을 해야 할지 서포터즈를 해야 할지 공모전을 해야 할지 등등이요. 여러분들은 정말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정말 효율적으로 그리고 알차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좋은 길잡이가 되어드리도록 그 개명 스튜던트 포털 스토리 플러스를 활용해서 K스타가 잘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스타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페이스북에 개명대 K스타 혹은 K스타와 관련한 인스타그램 KMU스타 _ 아니면 제가 있는 바워간 1201호 바워간 2층에 올라가셔서 제일 중앙으로 올라가신 다음에 가장 왼쪽으로 꺾으면 나오는 사무실인데요. 053-580-6771번으로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빠르게 K스타와 관련한 답변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R단계 인증이나 A단계 도전하는 데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학교 생활에 대해서 막막한 부분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580-6771번 혹은 학교생활이나 비교과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580-6300으로 전화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학교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너무 막막해하지 않도록 학교에서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믿고 같이 의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K스타 인증제 입문자 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